정부의 무한 동력, 사회 초년생용, 적금 통장, 이자 높은 저축은행 안전할까? 편을 시작합니다. 연이자 1.9%를 주는 은행이랑 연이자 3.2%를 주는 비은행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질문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은행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이자가 높은 3.2%를 주는 비은행을 선택하겠죠? 근데 적금 통장 만들 때 이자 비교해보고 가입하셨나요? 이렇게 보면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요. 1.9%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또 은행이 많으니까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귀찮아서 주거래은행에 가입하거나 평소에 그냥 쓰던 은행 뭐 이런 곳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회사 주거래은행을 그냥 썼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큰 고민 안 하고 가입해서 쓴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자 비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자 비교는 되게 쉽습니다. 의외로 정부 사이트에서 이자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금이나 적금뿐 아니라 펀드나 대출, 연금, 보험, 모든 금융 관련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비교할 수도 있고 특히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행이랑 저축은행이랑 지역별 가입 대상 이런 거를 해서 한 번에 검색을 가능해요. 뭐 다나와에서 상품 비교하는 것처럼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죠.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금융권 쪽 금리고요. 여기 오른쪽이 저축은행의 금리입니다. 이거는 세전 이자율로 정리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금융권은 이거가 제일 높고 저축은행에서는 이게 가장 금리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자 1.9%인 A은행이랑 3.2%인 B은행 기억하세요? 그게 사실은 이 1.9%랑 3.2%가 이 제일금융권 A은행이 이제 연이자 1.9%가 제일금융권의 이제 가장 높은 이자였던 곳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3.2%는 제가 저축은행에서 가장 연이자가 높았던 곳을 이자를 말했던 거거든요. 이자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저축은행이나 뭐 제일금융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자가 여기 높은 곳을 가입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도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여러분은 아이고 이게 잘못 써놨네요. 여러분은 그러면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 쓰다가 요즘에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을 이용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저 은행이 아니면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거 걱정돼서 처음에는 저축은행을 잘 안 썼는데 한 실제 해보고 이자가 나오고 그런 거 경험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자를 높은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옛날에 보면 저축은행이 많이 이렇게 영업정지 당하고 부도나고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저축은행 파산 이런 게 금융위기 때 이런 일이 있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이 되게 많이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내 돈 띄어먹는 거 아니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메이저 은행만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메이저 은행 제일금융권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예금자 보호법 제2조를 보면 여기 제가
처리해놨죠. 여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요거가 보면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예금자보호법이 쉽게 말하면 은행별로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5천만 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점별이 아니고 은행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뭐 A 지점이랑 국민은행 B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 5천만 원, 여기에 5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 이걸 두 개가 합치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 하나에는 1억이 넣었으니까 만약에 이 은행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은 무시하고 은행별로 예를 들어서 이걸 보장받으려면 뒤에 설명을 할게요. 내가 왜 근데 아까 전에 예금자 보호 된다고 하는데 좀 믿음이 왜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실제로 이걸 겪었어요. 토마토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2011년쯤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많이 부도났을 때 실제 제가 그 통장 개설했던 은행이 없어져 망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돌려 다 받았어요. 왜냐면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금액을 보장했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천만 원 미만으로 다 쪼개서 했기 때문에 전액 다 보장을 받았고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 원이니까 이자를 고려해서 한 원금은 한 4,800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저축을 하든지 예금을 해야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은행이 망했다고 치면 이자는 그 은행에서 얘기했던 뭐 3%, 4% 이런 A은행이나 B은행 뭐 이런 곳에서 그렇게 3% 이자를 준다고 했으면 그 3%를 주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그 어떤 이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망한 은행 기준의 이자가 아니라 어떤 소정의 이자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적정히 지급할 거를 그쪽에서 정해서 이자를 줘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원금 이자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자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 은행이 이제 부도가 나면 그런 거에 대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 몇 달 정도 실제 제가 원금이랑 이자를 돌려봐야 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급하면 이게 크리티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거가 몇 달 걸릴 건데 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가 네가 이제 이 은행이 많아서 돈을 못 찾는 건데 너가 급하게 돈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지급하는 처리 기간이 사후에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돈을 먼저 지급을 바로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신청할 때 제가 거의 5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예금을 했었는데 그때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선지급이 가능해서 3천만 원은 바로 이제 그 예금보험 그 공지가 이제 부도났다고 해서 공지 뜨고 홈페이지에 그런 거 신청하는 페이지가 떴는데 그때 3천만 원 저는 신청해서 바로 그 선지급을 받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예금보험사에서 이제 몇 달 뒤에 처리되고 그 다음에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꼼수라고 하면 이런 선지급금 정도를 고려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아예 더 잘게 통장을 쪼개서 하면 예금보호공사에서 그 보장도 되고 선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일종의 그 돈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시간도 원래 존재하는데 그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축은행 같은 거나 뭐 망하면 어떡하지? 내 돈이 떼역이면 어떡하지? 사실 그렇게 치면 주식이나 회사 채권이 더 위험한 거죠. P2P 뭐 투자 이런 거 같은 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요. 안전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행별로 원금 이자가 5천만 원 보장이니까 대충 4,800만 원 정도씩 예금이나 아니면 저축에 쌓였을 때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왜 4,800만 원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이자가 3%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물론 세해 전이긴 하지만 그게 4,9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예금으로 하면 4,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적금으로 한다고 치면 4,800을 12로 나누면 400만 원인가요? 적금 같은 경우는 4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월 이자랑 원금 모두 고려했을 때 모두 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5천만 원씩은 보장을 해주는 거여서 은행별로 그래서 이런 쪼개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여러 개의 그 이자별로 이자 높은 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높은 거 위주로 해서 5천만 원 미만으로 다 쪼개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장을 편하게 만드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저희가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다 이렇게 은행을 방문해야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져서 이제 방문 안 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은행에 방문해야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휴관액을 통장 개설하러 갔다가 그 아까 망했다는 그 토마토 저축은에서 형을 우연히 만난 적도 있어요. 참 옛날엔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 그래서 여러 개 통장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물리적으로 제가 방문해야 되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기도권에도 있고 뭐 금리 쫓아다니다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여러 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 가능해서 지역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이제 만들기도 더 쉬워졌어요. 보면 그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인가 뭐 이런 한 곳이 있어서 이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앱을 만들어서 저축은행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OK저축은행도 있고 뭐 JT저축은행도 있고 뭐 신한저축은행도 있고 저축은행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결국은 이 중앙회에서 관리가 돼서 이 앱 하나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뭐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 앱 하나로 다 개설이 가능해요. 물론 통장 개설이니까 신분증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자 높은 곳만 저희가 검색을 해서 개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졌죠. 보너스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해도 요즘에는 그 스미싱이랑 이런 것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할 때 영업일 20일 텀을 두고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 개설을 이때 하면 계산해서 이때는 휴일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뭐 이게 1일이고 2일이고 3일이고 이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일째 되는 날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통장을. 그러면 이거를 휴일 빼고 주말 빼고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이걸 다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계산해야지 다음 통장 만드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사실 통장 5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또 만기됐을 때 이자 높은 곳으로 또 옮겨야 되다 보면 통장을 되게 자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통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거 계산이 좀 어려운데 이 계산을 안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K뱅크를 가입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K뱅크에서 보면 입출금 통장 만들기를 시도하면 다른 은행에서 시도하면 이게 그냥 만들 수 없다고만 뜨고 언제라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없는데 K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품에 가서 자유입출금 통장 있죠? 이 녀석을 만드는 걸 시도를 하면 이미 그 영업일 20일 이내에 만드는 신청을 시도하면 이렇게 언제부터 입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안내 페이지를 띄워줘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영업일 계산을 하지 않고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좋죠? 완전 쉽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다음 통장을 이때 만들면 되겠다 해서 알림을 해놓고 이제 또 금리 제일 높은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20일 텀으로 미리 다 자유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두세요. 그래야지 통장 쪼개기 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또 돌리다 보면 이자가 이게 A은행이 높았다가 B은행이 높았다가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놔야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업일 20일 쿨타임 그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자유입출금 통장만 만드는데 20일이 있고 예적금은 이런 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대면 계좌로 자유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다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처음에 자유출금 통장만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예적금 같은 경우는 이런 20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예금 통장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을 이자를 쫓아서 다니다 보면 은행을 자꾸 그 통장 개설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미리 이 20일 계산해서 금리 높은 건 미리 몇 개 가입해 놓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을 위한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할 테니 많은 구독과 참여, 댓글도 부탁드립니다.